점차 북서풍이 강해지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기에 줄무늬 구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상공 5,500m에 영하 43도의 최강 한기가 밀려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화이트아웃 가능성까지 있는데요. 과연 이 강력한 한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해에는 백두산이 만들어내는 동해 한대기단 수렴대가 보이고 남쪽에는 한라산이 만들어내는 카르만 와류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겨울철 거대 화산들이 만들어내는 겨울의 풍경입니다. 이 줄무늬 구름들은 북쪽 한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줄무늬 구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지금 이 구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새벽 일최저 기온입니다. 강원도 횡성 둔내가 영하 17.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내륙 산지가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졌고요. 남부 내륙 지방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던 곳은 노원으로 영하 11.5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연시는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연말 연시 또는 그 이상의 한파가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떤 기상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06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동쪽 지역의 건조주의보와 동해안을 따라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눈과 비가 예상되고 있어서 눈과 비가 내리면 건조특보 영역이 다소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전날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동쪽 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점차 바람이 강해질 것 같은데요. 거의 전 해역에 강풍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체감온도가 대폭 떨어집니다. 영하 10도에 초속 10m의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전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거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12시입니다. 중국 쪽 이동성 고기압이 확대되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서고동저 기압 배치는 무너졌습니다. 강한 북서풍이 부는 대신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압은 시베리아 태생이라 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풍이 불어도 기온은 그다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동북부에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저기압 역시 한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우리나라에 눈과 비를 뿌릴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권 속에서도 고기압 세력이 약할 때는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로 들어가면 대량의 수증기를 공급받고 맹렬하게 발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층 공기가 데워지면 가벼워져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거대한 눈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해기차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마치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면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차가운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로 들어가 해기차로 인해 맹렬하게 눈구름이 발생했습니다. 저기압에서 뻗은 전선의 눈구름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걸려 있습니다. 이날은 매우 바람이 강합니다. 이날은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도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번 주말 폭풍의 특징은 바람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육지 한 곳을 찍어보니 초속 23m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바람일까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은 우산을 쓸 수 없고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강한 강풍 속에 눈이 날리면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아웃은 강한 폭설로 인해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해 시야와 거리감, 방향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 기온입니다. 상공에서 영하 41도 이하의 한기가 중부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영하 41도의 한기는 매우 드물게 보는 한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의 한기인데요. 그만큼 강한 한기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영하 41도가 중부지방에 걸려 있고 영하 43도가 중부 북부에 걸려 있습니다. 흔히 접하지 못하는 강한 한기가 이번 주말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한기인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공 5,500m에서 영하 30도가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영하 33도가 평지에 적설, 눈이 쌓이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영하 36도가 평지에 큰 눈이 내리는 기준입니다. 대략 이 정도 기온으로 정리가 되는데 영하 41도, 영하 43도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상공 높은 곳에 이 정도 강한 한기가 있으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서 눈구름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한 한기가 내려오는 걸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시베리아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둘째, 북극 진동이 음의 위상으로 전환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기 쉬운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사행하면서 한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가두고 있던 울타리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냉동고 문을 열어놓으면 찬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번 주말에 한파가 지난 연말 연시 한파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아래로 내려와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m 기온입니다. 한기가 멀리 남쪽 오키나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키나와에 눈이 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에 오키나와 본섬에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지간한 한기가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번 한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평지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도가 상하이와 구마모토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의 적설, 눈이 쌓이는 기준이 되는 영하 9도가 제주도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큰 눈이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12도가 남해안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큰 눈이라는 것은 기상청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신적설 5cm 이상을 말합니다.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저기압은 사할린 부근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중국 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서해의 해기차로 발생한 눈이 북서풍에 밀려 충청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이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 지역은 10cm에서 20cm 이상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몽골 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또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 쇼와 45년 1월 저기압이 동해로 진입하면서 폭탄 저기압으로 발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하루 만에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강풍으로 인해 어선 다수가 조난당했습니다. 이번 기압 배치가 그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남고북저 기압 배치가 되고 남서풍이 붑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기상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동해로 들어가 수증기를 공급받고 맹렬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또 눈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FS 모델은 저기압의 위치를 조금 더 북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ECMWF 모델은 저기압이 좀 더 남쪽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중부지방의 강설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기압이 북쪽으로 지나가면 강원 영동 지방에 눈이 집중되고 남쪽으로 지나가면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에 눈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저기압은 홋카이도 부근으로 이동해 가고 우리나라는 또다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됩니다. 마치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름 없는 맑은 날이 됩니다. 그런데 맑은 날일수록 열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대폭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데 구름이 없으면 지표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부터 1월 1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 최고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평년 대비 2도에서 3도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한파는 제법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툼한 외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는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지니 목도리와 장갑, 모자로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배관 동파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수도 계량기에 보온재를 감싸주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실 때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약자분들과 어린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시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